지금 현재 코스피 자본 2,735고 24년 말에는 최소한 2,8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1,900까지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이상한 일 터지면은 1,9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로, 헤이, 하이. 네, 일단 제가 요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아마 제가 매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비트코인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8, 9월, 10월에 여러분들이 장을 너무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그냥 11월 초부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한 8주차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8번에 다 맞추셨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잘 맞추셨습니다. 저는 뭐 인버스가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맞췄기 때문에 저도 덕분에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120만 원을 좀 경품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총 15명한테 경품이 제공이 될 거고요. 백화점 상품권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2024년 그 주식시장 전망. 저도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일단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많이 여쭤보시더라. 인버스 계속 유지 예정이니까 아니 그거 그러니까 판단 게 아니라 그 60일 2평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날려보낸다라고 그 외 최근에 8만 개 조회수 나온 그 영상에서 제가 밝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없습니다. 인버스는요. 네, 근데 저는 계속 그래도 한국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왕국 2024년 주식시장 대전망 22년 영상이 638번 영상이었는데 그건 좀 성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 전망 주요 테크닉은요. 일단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보고 그 부위는 걸러버린다 라는 게 제 메인 테크닉입니다. 2022년에 어떤 분들은 여기 그 주가가 3,600까지 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장 하단이 2,610이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2,610부터 3,600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저는 장이 3,600 이상이냐 2,600 이하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610 이하 가능성이 3,600 이상 가능성으로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당시 1,400부터 3,300까지 올랐는데 여기 3,600보다 더 가가지고 쫙 간다고 이건 좀 오버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하단이라도 2,612 1월 27일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깨졌고요. 3주 만에 깨졌구만. 3주 만에 깨졌고 이제 그 후에 이거 깨진 다음에 신나게 내려가가지고 한 2,200까지 이제 골로 갔습니다. 이렇게 2,150까지 내려오고 지금도 반등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계절성의 위력입니다. 23년은 어땠는가? 23년은 여기서 2,000부터 2,610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2,650이 있어 여기? 2,650이 있네. 이거를 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 이하냐, 2,650 이상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야 근데 2,000 아래는 좀 오버 아니었냐? 그때 사실 그 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한국이 2022년 11월에. 그러니까 2,650 위겠지 뭐 이런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틀린 건 뭐냐? 하하 이 바보들이 반도체 2차 전지 했으니까 이게 안 되겠네 했는데 그거는 제가 크게 틀렸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가 꽤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망은 너무 쉽지 않느냐. 2,000 이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PBR가 0.7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지금 금융위기 코로나도 아니고 별다른 위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2,000 이하가 불가능하면 오르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로 끝난 해가 보통 바닥이고 그 후에 5, 6년 상승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중간선거 해가 보통 최저점이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중간선거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늘 상승이었다. 둘을 합치면은 22, 42, 62, 82, 2022년 요때 보통 우주의 기운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올랐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 전망 대참사를 이제 좀 보면요. 자, 2020년, 23년까지 이제 보면은 이 중에 맞춘 적이
없지, 그지? 그치. 한 번은 횡보 예측했고, 21년에 하락을 예측했는데, 지수는 상승했고, 여기서도 횡보를 예측했는데, 지수가 급하락했고, 여기도 이제 횡보 예측하고, 심지어 그 작년에 상저하고라는 재밌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반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오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반대로 맞출 수가 있는지 좀 이제 재미있었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죠. 네, 보면은 가끔 지수가 횡보할 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이때는 주시장이 안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맞았고요. 2018년 상승을 예측하고 지수는 하락했고 2017년 횡보를 예측하고 지수는 급상승했습니다. 보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때 몇 년 동안에 코스피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연속 맞았고요. 횡보 예측하고 지수가 횡보를 했다. 이때 맞았고요. 2013년도 또 맞았어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주시장을 4년 연속으로 맞췄습니다. 왜냐면은 장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4년 동안에. 네, 그리고 여기 기념비적인 해가 한 명 있네. 22년에는 가벼운 반등을 예측하고 장이 실제로 반등을 했다. 기념비적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2년부터 16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잘 맞췄는데 이게 그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후에는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전에도 11년에 상승 예측했으나 지수는 급하락했고 2010년은 횡보를 예측했는데 지수는 급상승했으며 09는 하락을 예측했으나 지수는 급상승했고 8년은 상승 예측했으나 급하락했고 7년은 횡보를 예측했는데 지수가 급상승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6년 그 5년 동안에는 맞았고 그 전후에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요약을 하면 증권사 전망은 보통 틀린다. 그래서 그들을 참고해서 전망하기 좋다. 횡보가 아닌 방향을 강하게 예측한 경우에 5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반대로 베팅하는 것이 5번 다 맞았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는 횡보를 예측하는데 그래서 장이 횡보하면 가끔 맞는다. 그러나 그 장은 추세, 그러니까 상승 또는 하락이 횡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제 경험도 그렇고 보통 모든 분들이 그거는 아실 겁니다. 예외는 2013에서 16년 그리고 19년 요 정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증권사 전망치를 거르고 전망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고 이 모든 것은 요 세 개의 질문에 주식시장을 이긴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전에 켄 피셔가 공개한 방법이죠. 이거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써먹고 있어요. 이 방법을. 자, 그래서 24년에 전망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교보증권 분이 혼자서 하락을 예측을 했어요. 1900부터 2500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횡보를 외쳤습니다. 전부 다 여기 이제 2150부터 2950까지 이렇게 이제 상하단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러면은 야, 1900 이하 또는 2950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건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제 테크닉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00 이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도 2000 이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야, 그러면은 코스피의 PBR가 0.7 이하로 가는데 그럼 지금은 1900 이하로 가면 거의 0.6 수준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국 경제 상황은 그 IMF부터 계속 어려웠고 매년이 IMF로 더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니까 그거는 믿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왜냐면 정말 제가 인정할 만한 그렇게 딥 임팩트가 와야지 PBR가 0.6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 눈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안 되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자본이 2735고 24년 말에는 최소한 280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근데 1900까지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상한 일 터지면은 19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2950 이상도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짝수의 플러스 20%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좀 제 생각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이 2020년에 20.4% 오른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수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쩍쩍 풀어가지고 그거를 모든 자산이 상승을 했는데 24년을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단히 이제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게 보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막 그 페드와 이제 ECB랑 그 뱅크 오브 재팬이 약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20조 달러 풉니다. 가져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스탠스상. 여러분들이 매크론 저보다 더 잘 알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기적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확실히 짝수에는 그다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짝수에 꾸준히 최근 20년 동안 투자했으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있으면 보통 더 끔찍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이게 총선 짝수의 수익률인데 좀 너무 안 좋아요. 2000년부터 2020년 이게 대충 보면은 평균 수익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이 21% 아니냐라는 이제 거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제 총선 전 6개월이고 여기 총선 후 6개월인데 정말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지금 총선 6개월 전 수익률이고 이거는 그냥 짝수의 수익률이구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좋게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1900은 좀 오버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죠. 1월 첫 5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부터 1월 첫 5거래일이 코스피에서 수익이 났으면은 이제 그게 24번이었는데 그 중에는 20번이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 83%고요. 예, 그리고 80년부터 첫 5거래일 손실이라는 경우가 20번이었는데 그 중에 8번만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평균 수익도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전망이 이제 1월 첫째 주에 조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이 남자다운 남자 이제 이분은 이건 좀 이제 오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하단이 2150, 2200 요거 언저리인데 요거는 그래도 살짝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다시 지수가 2150으로 가면 또 너무 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주가 지수가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드림 시나리오는 웃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2150 언저리까지 가다가 내년 10월에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반등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드림 시나리오인데 물론 세상은 강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에는 지난 두 번보다 맞출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확실한 게 많고 저는 이제 1900 이하도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2950 이상도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 굳이 고르려면 그래도 살짝 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은 전망하기가 다행히도 훨씬 더 쉽습니다. 대통령 4년 차는 굉장히 좋거든요. 8년 차는 보통 굉장히 안 좋은데 아시다시피 내년이 4년 차입니다. 여기 대통령 3년 차 수익률인데요. 보시다시피 1931년 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배당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배당까지 포함하면은 요 47년이나 2011년에도 S&P 500이 수익을 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 4년 차 같은 경우도 이 해에도 배당을 포함하면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1936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심플한데 이제 미국은 달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재선이 되고 싶으면 그 돈을 마구마구 이제 풀 겁니다. 아니 미국이 그런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그 국가는 원래 다 그래요.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재선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는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쭉쭉 풀리는 거지 그냥. 예. 참고로 저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1, 2년 차에 좀 어려운 일, 좀 하드한 일을 먼저 하고 3, 4년 차에는 본인의 재선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 파월 선생님이 좀 이제 비둘기가 되셔가지고 내년에 3번 내릴 수 있겠는디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 4년 차에는 확실히 좀 이제 통화 정책도 좀 완화되고 그 재정 정책도 많이 풀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는 한국의 큰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호재가 저는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재정 정책 때문에 사실 미국이 또 금리를 쫙쫙 내리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될까? 이제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미국 소비마 이런 거를 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돈을 막 풀면은 한국에도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당연히 미국보다는 좀 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사실 미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국에는 리스크 팩터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어흥하면 아시아가 덜 떠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도 조금씩 바뀌는 거고,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솔직히 그 본토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데,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아시아는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은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한국은 좀 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 해이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은 홀수에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장 최악의 수익률이 2015년 35%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 숫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3년에도 100몇 % 오른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1년부터 이제 홀수에 투자를 했으면은 15만 배를 벌 수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짝수에는 보시다시피 한 번은 크게 벌고 한 번은 크게 망하는 패턴이 되고 있는데 이때가 반감기의 해입니다. 반감기의 최악의 수익률이 124%였습니다. 저는 많은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24년에 이 정도만 올라라라는 게 제 생각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반감기가 없는 짝수해에는 정말 수익률이 비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0, 73, 64. 오 마이 갓. 진짜 이거는 내 원수한테도 그 2026년에 비트코인을 권하기가 좀 어렵네. 이게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 정도만 벌어도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알트코인 전략들을 좀 이제 연구를 또 이제 하고 있죠. 그때는 이제 장이 좀 더 강해지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 롱쟁이 뽕쟁이 롱쟁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26년 그 롱쟁이들은 비웃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차마 진짜 제 가문의 원수한테도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 5년 동안 이게 2018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11사 현상을 그래도 꽤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까지는 제가 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이놈은 이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제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25년에 생각해 보지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점 대비 180%인데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아래 차트가 중요한 건데 보면 이제 반감기 1, 2, 3, 4차 전에 이제 저점을 언제 찍었는가. 이제 뭐 11개월, 13개월, 17개월 전에 저점을 찍어가지고 이때부터 반감기까지 이 정도 이제 올라줬습니다. 이 정도 이제 올라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후에 반감기 후에 이만큼 추가로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전에도 보통 비트코인이 꽤 오르는데 보통은 반감기 후에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제가 원하는 거 이 정도 678% 정도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뭐 솔직히 뭐 2, 300%만 올라도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것만 먹어도 이제 제가 뭐 크게 불행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4년, 25년에 기대 수익이 제일 높은 자산은 코인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틀리면 말고 이제 1년 후 와가지고 이 영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2024년 제가 다 틀렸습니다. 맞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하하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이 중에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맞을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1년 후에 주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은 좀 바뀌는 건 없고요. 한국은 총선 때문에 상승에 한 표 주기가 좀 어렵다. 미국은 재선 때 대통령이 엄청 풀어가지고 주시장이 오를 것이다. 그건 아마 가장 큰 수익은 코인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이게 성지가 될지 미친 자의 망언이 될지는 1년 후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그래도 제가 이제 홍보를 해야죠. 네, 여기 이제 밑에 링크가 아마 이제 게시가 될 건데 그 11, 4월 완전 정복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는 유튜브는 아주 가끔 하지만 거기 이제 거의 매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도 이제 받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전략을 제가 첨삭을 하고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보다 이제 더 빨리 한 1, 2주 정도 빨리 내용을 그분들한테 공개를
모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뭐 24년 시장 전망 리포트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보고서 스타일 비슷하게 드리거나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깨알 같은 홍보 끝. 이제 진짜 경품을 좀 풀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질문.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뭐냐 하면은 강원국 작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강생 이름을 딴 전략은 무엇입니까? 야, 역시 헬러분들이 최고야. 야, 이걸 몇 명이 맞춘 거야, 지금? 네, 저희 6명 당첨자들이 여기 벌써 나왔네요. 여기서 강원국 작가가 운영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 3개는 무엇인가? 동적 자산 배분 전략 3개. 3개의 전략을 쓰신 분이 처음 한 명 나왔네요. 그쵸? 근데 확실히 중급 질문은 답변이 좀 덜 나오네요. 그쵸?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정답은 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뭐냐 하면요. 강원국 작가가 최근 인버스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달은 언제인가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답변이 아니지. 언제니까. 그죠? 인석의 전략은 또 뭐야? 일단 맞는 답변도 보이고 별로 안 맞는 답변도 이제 보이기는 하네요. 자, 마지막 오늘 5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모인 계기가 사실 그 할러 지표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즉석으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죠. 12월 마지막 주에 코스피, 코스닥 오른 것인가 내릴 것인가 횡보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똑같죠. 12월 마지막 주 S&P 500과 나스닥 오를까 내릴까입니다. 이제 그것도 설문조사 올라가면 답변 한번 좀 해주세요. 연말 연초 전략 하시는가? 그러니까 연말 연초 전략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아주 숏텀 배팅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사려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방향을 통해 가지고 그 연말 연수 전략을 좀 쓸 것 같습니다. 할투 휴먼 인덱스 전략에서 계절성과 할러가 반대인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절성과 할러 예측이 다를 경우 저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매월 초에 월별 영상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러면 이제 1월은 보통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 보통 이제 뭐 초반에 많이 오르고 중반부터 빠지기 시작한다. 그런 영상 제가 올리잖아요. 매월 올릴 때. 이제 그거를 보면은 대충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10일부터 15일은 빠진다. 15일부터 20일은 횡보. 뭐 20일부터 25일은 뭐 떨어진다, 내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주간 계절성, 그러니까 보통 주간 계절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연말 연초 전략은 12월 25일 진입, 1월 5일 엑시트일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26일에 사야 될 것 같고요. 1월 5일이 토요일인가?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금요일인가? 그렇네요. 예, 1월 5일 뭐 이제 종가 이때쯤 팔면 되겠지. 그쵸? 퀀트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제 채널과 제 책을 보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올해 제일 큰 수익을 얻게 된 자산은 그 채권이냐 비트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포트폴리오에서 그 30년 국채가 지금 제가 산지 한 달 반밖에 안 돼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내가 지금 채권으로 이 나이에 20% 이상 벌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자산 배분이 좋긴 좋구나. 내가 진짜 얻어 걸린 건데 와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주식 전부 매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은 전부 매도는 안 하고 비중을 확 줄여버리죠. 예, 그렇게 보통 하고 있죠. 소형주 펀트는 바로 못 사는 경우에는 시장가로 사시나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종목은 그냥 빼고 다음 종목을 사는데 뭐 지금은 퀀터스가 알아서 자동 매매 해주고 있죠. 11사 천국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당연히 지금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이제 1, 3, 4월은 보통 이제 좋으니까요. 네, 나쁠 건 없죠, 사실은. 그렇죠. MBTI ISTJ입니다. 산타 모자 까먹었네. 마이 갓! 이거를 준비하고 안 하는 데가 정말 바보네요. 그 스터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채팅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쵸. 자, 그리고 오늘 재밌으신지 모르겠는데 120만원 상당의 시청자 상품 신세계 백화점 수령 방법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2024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컨트롤도 공부하신 분들은 스터디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날이 정말 많이 추운데 어제는 영상 28도, 오늘은 영하 뭐야 이거. 네. 그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할투 채널에 연말에 재밌는 콘텐츠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이 600명인데 각 30명 정도만 설득해 주면 돼요. 맞나? 아, 그치. 600 곱하기 30, 18,000이니까. 그럼 30만 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